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임신이라고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아니,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걸까요? 눈앞에 앉아있는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죠. 네, 임신 맞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고 어깨가 축 처졌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분명 불임 판정을 받았고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옆에서 제 한국인 와이프, 지수가 저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수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러다 이내 제 손을 꼭 잡았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저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 의사한테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요. 하지만 의사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순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초음파에서도 확실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한다고요?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감정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컸어요. 병원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겠군요. 저는 마르코 리치, 올해 45이에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한때 꽤 성공한 셰프였죠. 요리를 시작한 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파스타의 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마법 같았어요. 온 집안에 퍼지는 향, 포크로 면을 감아 입에 넣었을 때 퍼지는 부드러운 소스 맛. 어릴 때부터 저는 요리에 빠져들었고 자연스럽게 요리를 업으로 삼게 되었죠. 젊었을 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서서 일해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로마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고 몇 년 만에 꽤 유명해졌죠. 손님들은 제 요리를 먹고 감탄했어요. 마르코, 넌 천재야. 그 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수입하는 일을 했고 제 레스토랑을 자주 찾았어요.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고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성공적인 사업, 안정적인 삶.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지더군요. 우리 병원에 가볼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선천적으로 정자의 활동성이 낮아 자연 임신이 어려울 겁니다.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괜찮다고, 아이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아내를 위로했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말이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웃음도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 아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 방법? 너도 알잖아. 이미 늦었다는 거. 아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손맛이 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술을 마셨고 손님들에게 웃어 보이려 해도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마르코,
한국에서 요리를 가르쳐 볼 생각 없어? 한국.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진지했죠. 너도 알잖아. 요즘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거. 내 요리 실력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야.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로마에 남아있어봤자 남는 건 실패한 사업과 이혼의 기억뿐이었죠. 그래, 한국으로 가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아래엔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죠. 창가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사실 불안했어요. 익숙한 로마를 떠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공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로마에서는 맡을 수 없는 바람의 향이 느껴졌죠. 피곤했지만 긴장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친구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새벽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선 공간이 저를 맞이했어요. 가구도 거의 없고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요. 더 잃을 것도 없었고요.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마르코, 한국 음식 먹어볼래? 좋아, 어디로 가면 돼? 친구는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가게 안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죠. 뜨거운 국물 냄새, 반찬에서 풍기는 강한 향신료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저는 메뉴판을 쳐다보다가 친구에게 물었죠. 뭐가 맛있어?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외국인은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야지. 김치찌개? 저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로마에서 김치를 한두 번 본 적은 있었지만 먹어본 적은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 왔으니 도전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국물이었죠.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어요. 아니, 맵기도 했어요. 혀가 얼얼해졌죠. 하지만 그 안에 깊은 맛이 있었어요.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감칠맛이 강하게 퍼졌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봤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죠. 그러게. 한국 음식 꽤 괜찮지? 그날 저는 한국 음식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강한 맛과 풍부한 향, 그리고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건네던 따뜻한 말들까지. 한국 음식에는 단순한 맛 이상으로 정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머물면서 일을 찾아야 했어요.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요리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볼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 정지수라는 여자가 유독 눈에 띄었죠. 지수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책을 들여다보며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손에 펜을 꼭 쥐고 메모까지 하고 있었죠.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요리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이라니.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질문을 던졌어요. 셰프님, 이탈리아 요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뭔가요? 좋은 재료와 음식에 대한 정성이죠. 요리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쉬는 시간이 되자 지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셰프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저는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손맛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요리는 연습하면 반드시 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지수는 제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지수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혼자 남아서 연습했어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했죠. 저는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성실한 건가? 며칠 뒤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후 지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셰프님, 혹시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아, 저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꽤 맛있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셰프님이 평가해 주세요.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학생이 직접 요리를 해보겠다고 하다니. 지수는 주방으로 가서 재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치를 썰기 시작했죠.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수는 한 걸음씩 차분하게 요리를 해나갔어요. 양념을 넣고 국물을 끓이고 두부와 돼지고기를 넣었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김치찌개가 완성됐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국자를 들고 제 앞에 내밀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국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때요? 별로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처음 치고는 꽤 잘 만들었어요. 국물 맛이 깊어요. 지수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지수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한국에서의 인생이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요리 학원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료 준비였죠.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에서 하나씩 채소를 손질하고 향신료를 다듬는 시간은 제게 가장 안정감을 주었어요. 요리를 할 때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온전히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날도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왔고 인사를 나누며 수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정지수가 보이지 않았죠.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은 시각, 허겁지겁 교실 문을 열며 지수가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헐레벌떡 들어오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평소 꼼꼼하고 시간을 잘 지키던 지수가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만이에요. 다음엔 늦지 않기로 약속하죠. 지수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쥐고 있던 가방도 정리할 새 없이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셰프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왜요? 지난번 김치찌개 평가해 주신 거 기억하세요? 이번엔 제일 자신 있는 요리를 해보고 싶은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혹시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조금 쉬고 싶었지만 지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죠. 좋아요. 어떤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잡채요. 지수의 대답을 듣자 흥미가 생겼어요. 잡채는 한국에서도 꽤 손이 많이 가는 요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당면을 삶고 채소를 볶고 간을 맞추는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죠. 좋아요. 그럼 같이 만들어 봅시다. 지수와 함께 요리를 준비하며 재료를 손질했어요. 당근을 얇게 채 썰고 버섯과 양파도 적당한 크기로 맞췄죠. 지수가 당면을 삶기 시작했는데 물의 온도 조절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조금 더 뜨거운 물에서 삶아야 해요. 그래야 면이 퍼지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죠. 제가 조언을 해주자 지수가 다시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면을 익혔어요. 요리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모습이 참 열정적이었어요. 셰프님은 요리를 처음 배울 때 어땠어요? 처음엔 어렵죠.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손이 기억하게 돼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셰프님은 정말 요리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해주었거든요. 마침내 잡채가 완성됐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맛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요. 저도 한 젓가락 먹어봤어요. 당면의 식감이 적당했고 양념도 꽤 잘 배어 있었죠. 맞아요. 지난번 김치찌개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 점점 손맛이 생기는걸요. 지수가 기뻐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봤죠. 그 웃음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지수와 저는 더욱 자주 함께 요리를 하게 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둘이 남아 이런저런 요리를 만들었죠. 지수는 새로운 요리를 배울 때마다 신이 났고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즐거움을 되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셰프님,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김치찌개도 좋고 잡채도 좋고 하지만 요즘은 갈비찜이 좋아요. 갈비찜이요? 오, 그거 좋은데요? 지수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다음번엔 갈비찜을 같이 만들어 볼래요? 그날,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느꼈어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요리 학원에서의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지수와 함께 남아 요리를 연습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지수는 늘 열정적이었고 새로운 요리를 배울 때마다 눈을 반짝였어요. 저도 그런 지수를 보면서 점점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셰프님, 오늘은 갈비찜을 만들어 볼까요? 며칠 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좋아요. 갈비찜은 양념이 중요하죠. 재료도 신선해야 하고요. 지수는 이미 장을 봐왔는지 신선한 갈비와 각종 채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섰고 함께 재료를 다듬었죠. 셰프님, 저 이번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지수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천천히 하면 돼요. 요리는 조급하면 망치는 법이니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갈비를 손질했어요. 피를 빼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씩 과정을 따라갔죠. 저는 옆에서 살짝 도와주며 요령을 알려줬어요. 간장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단맛과 짠맛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지수는 메모를 하듯 끄덕이며 다시 양념을 맞췄어요. 어느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셰프님, 한국에 온 지 꽤 됐잖아요. 요리 학원 말고도 다른 일은 안 해봤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요리만 했어요. 사실 다른 걸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럼 한국 생활은 어때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음식도 문화도 사람들도요. 그런데 지수를 만나고 요리를 가르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가끔은 이곳이 내 고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지수는 제 말을 듣고 살짝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요리를 계속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비찜에서 맛있는 향이 퍼지기 시작했죠. 국물이 자작해지고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한번 맛을 볼까요? 제가 국물을 떠서 한 숟가락 맛봤어요. 간이 잘 맞았고 깊은 맛이 났죠. 지수가 긴장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해요. 정말 잘했어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밝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솔직히 이번엔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히 학생과 선생님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요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됐죠. 어느 날은 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셰프님, 저희 학원 끝나고 가끔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전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디 좋은 곳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학원 밖에서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반찬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지수가 설명해 줬어요. 저는 신기한 듯 반찬을 하나씩 맛봤죠. 이건 뭐예요? 멸치볶음이에요.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하죠? 맞아요. 약간 견과류 맛도 나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학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었지만 학원 밖에서는 점점 친구처럼 편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지수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셰프님, 이제 한국이 좀 익숙해졌나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익숙한 곳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지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특별해지고 있다는 걸요. 요리 학원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지수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남아 요리를 연습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가끔은 학원 밖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처음엔 단순히 학생과 선생님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지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지수와 함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거리가 한산해졌죠.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셰프님, 이제 한국 생활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길을 잃지도 않고 식당에 가서 메뉴도 고를 수 있으니까요. 지수가 웃었어요. 그 정도면 거의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순간이 너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안정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수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저는 한 번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했었고, 실패했었고, 무엇보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죠. 지수를 향한 감정이 커질수록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먼저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셰프님, 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셰프님은 결혼 생각 없어요?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지수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수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걸 언제쯤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지수 씨는 결혼하고 싶어요? 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도 언젠가 가정을 꾸릴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고요. 지금은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수 씨, 저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지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뭔데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지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네.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살 때 결혼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죠. 그게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혹시 실망한 걸까? 아니면 당황한 걸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힘들었겠어요.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랐어요. 실망하거나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괜찮아요.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저는 담담한 척했지만 사실 내심 두려웠어요. 지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 이야기 이후로 거리를 둘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그런데 지수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셰프님, 전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꼭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바라봤어요. 진심이에요? 네. 물론 부모님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저는 제 상처를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깊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수는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지수를 더 깊이 좋아하게 되었고, 지수도 저를 향한 마음을 점점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앞에는 또 다른 벽이 남아 있었어요. 지수의 부모님. 아무리 지수가 저를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해도 한국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수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이 저희 관계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리고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할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되었어요. 며칠 후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죠. 셰프님, 저희 부모님이 한번 뵙고 싶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지수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안했어요. 그래요. 언제 만나면 될까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좋아요. 준비할 게 있을까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냥 갈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디저트와 함께 와인을 골랐죠. 일요일이 되자 지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요리를 할 때 긴장하지 않는 저도 이 순간만큼은 숨을 고르게 됐어요. 문이 열리고 지수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와요. 거실로 들어가자 지수의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지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소.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어요.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디저트고 와인은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릴 거예요. 어머니가 선물을 받으며 말했어요. 고맙네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아요.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혹시 디저트라도 맛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선물을 식탁 위에 놓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지수가 직접 요리를 준비했죠.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을 최대한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지수의 아버지는 말없이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르코 씨. 네, 아버님.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 생각인가? 순간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한국에서 계속 요리를 하고 싶고 제 인생도 여기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우리 지수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지수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지수와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지수가 마르코 씨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아이 문제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우리 지수는 아이를 원할 거예요. 마르코 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결혼 후에도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저도 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거지. 우린 지수가 행복하길 바라. 저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긴장한 듯 저를 바라봤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한테 시간을 좀 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셰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결국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어요. 이제 지수와 함께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수의 부모님을 완전히 설득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수의 부모님과 식사를 한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시간을 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죠. 지수는 여전히 저를 믿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완전히 허락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며칠 후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셰프님, 부모님이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런데 왜요? 이번엔 아버지가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버님과 단둘이 만나야 한다는 건 어쩌면 최종적으로 저를 시험하려는 걸 수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알겠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집 근처에 있는 찻집에서 뵙자고 하셨어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했지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수의 부모님께 인정받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약속한 찻집으로 향했어요. 아버님은 이미 와 계셨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셨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앉았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마르코 씨,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지수를 정말 사랑합니까? 네. 저는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물었어요. 지수는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마르코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죠. 그 현실을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함께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선택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가정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단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우리 딸이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눈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지수와 함께라면 어떤 순간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수를 지켜주고 싶고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말은 참 잘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말보다 행동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버님은 조용히 생각하시더니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내봅시다. 네. 함께 지내면서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고 싶소.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건 저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수의 부모님 집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지수의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차가운 듯 하면서도 따뜻한 한식을 차려주셨죠. 맛있게 드세요. 한국 음식, 이제는 익숙하죠? 네. 정말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네요. 밥을 먹고 난 후, 저는 아버님을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원래 한국에서는 남자가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죠. 이탈리아에서는 남자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까? 아버님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그리고 저는 요리사니까요. 집안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과도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마르코 씨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계시잖아요. 가족이 그립지는 않아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가끔은 그립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저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아버님이 저를 불렀어요. 마르코 씨. 네, 아버님. 아버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우리 지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겠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겠고. 저는 숨을 죽이고 아버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조소. 우리 지수를 부탁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셰프님,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했죠. 지수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고 저 역시 그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르코 씨, 신부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저 역시 울컥했지만
끝까지 눈을 맞추며 다짐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수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우리 둘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제주도였어요. 셰프님, 원래 해외여행을 가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주도로 바꾼 거예요? 지수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사실 저는 유럽이나 동남아의 휴양지도 고려했었지만 결국 제주도를 선택했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제주도가 더 기대되네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진짜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제주도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푸른 바다와 넓게 펼쳐진 초원, 그리고 공기마저 달랐어요. 지수와 저는 렌터카를 빌려 곳곳을 다녔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보았고 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셨죠. 셰프님, 여기 공기 정말 좋지 않아요?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럼 제주도에서 요리할 생각 있어요? 지수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저는 문득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작은 레스토랑을 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면서 요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어요. 너무 멋진데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어요. 바닷가에서 서로 장난도 치고 돌담길을 걸으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나눴죠. 셰프님, 우리 이렇게 평생 함께할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함께 요리하고 집을 꾸미고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수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글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수는 평소 건강한 사람이었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후 우리는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네. 뭐라고 하셨죠?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어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지수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수를 바라봤고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자연 임신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셰프님,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도 그제야 조금씩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임이라 생각했고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어요. 설마 제주도에서?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니문 베이비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격에 차서 지수를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그 후 우리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점점 지수의 배가 불러오면서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9개월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병원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의사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셰프님, 우리 아기 정말 예뻐요. 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너무 작고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맙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제게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주신 이 세상에. 그렇게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의 삶은 끝났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려줄 거예요. 진짜 가족이란 기쁠 때 함께 웃고 아플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늘 사연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나요? 한때는 모든 걸 잃고 혼자라 생각했던 마르코 씨가 한국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제주도 허니문 베이비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죠. 진짜 가족이란 기쁠 때 함께 웃고 아플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라고. 마르코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늘 곁에서 말없이 힘이 되어주고 아플 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 우리가 바빠서 너무 익숙해서 때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오늘이 바로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고마워. 사랑해.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사연자분께도 큰 응원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